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현대차 이슈를 조금 다뤄보죠.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몸값, 가치가 일부 드러났죠. 좀 쇼킹했는데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현대차 그룹과 뭐 소프트뱅크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그 중심을 뭘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 정의선 회장의 어떤 승계 과정, 여기는 그룹 승계 과정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그 시점으로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그룹 지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최상단에 있죠. 현대차, 밑에 기아, 현대제철, 다시 순환매가 이루어지죠.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승계 과정이 끝나기 위해서는 정의선 그룹 회장이 현대모비스, 상단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얼마나 많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22% 정도 가지고 있고, 계열사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죠. 소프트뱅크는 지금 현재 9.6% 정도의 비중을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구도를 좀 살피기 위해서 약간의 사전 공부가 필요한데요. 뭐 어떻게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그룹에 넘어왔던가 그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구글 쪽으로 넘어온 BD 같은 경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왔거든요. 구글에서 소프트뱅크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매각했죠. 그 매각가는 모릅니다. 추측만 하고 있지.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산정됐던 게 현대차로 넘어갈 때죠. 현대차의 지분 80%를 넘길 때 전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를 11억 달러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80% 하면 약 8.8억 달러가 나오죠.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한 1조 원 정도의 80% 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에는 20% 지분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돈을 못 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수혈해야 되죠. 유상증자를 자꾸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에 이제 소프트뱅크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희석돼서 지금 비중은 약 9.6%, 9.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슈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자, 계약 당시에 그때 이제 팔 때 소프트뱅크하고 현대차는 각각 풋옵션과 콜옵션을 걸었어요. 소프트뱅크는 원래는 2025년 6월입니다. 1년 연장했거든요. 어쨌든 2026년 6월까지 BD의 상장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정해진 가격에 남은 지분을 현대차에 넘길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풋옵션을 갖고 있었고, 자, 반대로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그 풋옵션을 이제 선택 이후에, 풋옵션 기간이 언제냐면 이제 다가왔죠.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이때 결정을 합니다. 결정 이후에 현대차는 그 지분을 사들일 콜옵션 행사를 또 결정하게 돼요. 이제 소프트뱅크는 예를 들어, 야, 나 풋옵션 행사에서 돈 내놔라. 지분 넘기고 할 수도 있고, 나 가져갈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상관없이 가져갈게. 그래도 현대차가 내놔. 그러면 또 줘야 돼요. 지분을 사들일 콜옵션 행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결정해야 되죠. 요 상태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산정하는 것은 이 기사가 맞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 분나. 100% 지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뱅크가 9.65%를 풋옵션 행사에서 판다는 얘기예요.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재밌는 게 3.25억 달러입니다. 9.65%를 약 3억 달러에 넘긴대.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우리 주가가 금요일날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현대모비스가 급등이 나오다가 물론 장은 안 좋았죠. 장 안 좋아서 또 밀리기도 했는데 그 밀릴 때 생각이 이런 거예요. 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 지분을 100% 품나, 소프트뱅크 지분 9.65%를 3.25달러에 인수 예상.
약간 이상한 게 있죠. 그러면 9.65%를 3.25억 달러로 본다 그러면은 약 10%를 3억 달러 정도로 보는 건데, 이걸 환산해서 보선 다이나믹스의 전체 가치를 환산하면 약 10%가 3억 달러니까 약 34억 달러가 돼요. BD의 전체가 34억 달러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환율로 환산하면 1,500원 약간 위죠. 5조예요, 5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5조밖에 안 된다고? 왜 그렇죠? 기존의 투자은행이나 증권가에서 본 보선 다이나믹스의 가치는 얼마로 봤냐면 약 30조 원에서 128조 원으로 봤습니다. 세게 볼 때는. 뭐 누구는 150조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는 앞으로 로보틱스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20만 원까지 최고가 인상한다 라는 리포트도 나왔었어요. 자, 약 30조 원에서 몸값을 128조 원으로 보고 모 회사 현대차의 가치를 목표가를 120만 원까지 봤었는데 근데 BD 가치가 넘기는 게 5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BD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의문사항. 손정희는 왜 지금 무리해서 풋옵션 행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 가격에. 왜냐하면 기다리면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곧 다가온 것 같아요. 곧 상장될 거고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겠어? 그리고 로봇 산업의 성장성 지금 한창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제 제3세대 지금 발표를 그걸 앞두고 있고 로봇들이 많이 부각되는데 이걸 생각하면 당장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이상하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손정희 회장은 뭐 돈이 급했던가, 첫째 돈이 급했던가, 아니면 두 번째 미래의 가치보다도 현재 확실한 가격에 땡기겠다는 얘기죠. 돈이 필요했던가, 아니면 보선 다이나믹스는 형편없는 기업이야 내가 보기엔. 이거는 뭐 성장 가치도 없어. 나쁘게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자, 손정희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오픈 AI의 올인입니다. 지난번에 4, 50조인가요? 때려 박았죠. 오픈 AI에. 그리고 스타일게이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엔비디아, 뭐 T모바일, 엔비디아 지분까지 다 팔아서 오픈 AI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입니다. 오픈 AI는 소프트웨어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다. 나는 거기 때려박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피지컬 AI의 올인입니다. BD 쪽에. 왜 그쪽에 올인하고 있는가? 여기도 돈이 필요해요. 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IPO 작업에 있어서 전체 통제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쥐락펴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서 가는 거예요. 특히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보면 경영권 승계 작업하는데 어떤 돈이 필요한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계산상 이런 거예요. 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모비스의 지분이 가장 상단에 있는 정점에 있는 모비스의 지분이 0.33%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져와야 돼.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인가? 순환 출처 구자에서 보시면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이 있는데 기아가 현대모비스 거꾸로 지분을 18%를 갖고 있어요. 기아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18%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이 약 또 6%를 갖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24%입니다. 이것만 가져오면 정의선 회장은 그룹 전체를 거머쥘 수가 있죠. 그러면 회장이라고 해서 야 기아, 현대제철 니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와. 이게 됩니까? 깡패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가져와야죠. 돈 주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기아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18%, 6%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계산해 보면 약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죠. 돈을 마련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보선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20% 갖고 있고 아까 보선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22% 정도 갖고 있죠. 이 가장 많이 비중을 들고 있는 여기의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얼추 맞아요.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지분 가치가 약 4조 원 정도가 되고, 보선 다이나믹스 정의선 지분 가치가 만약에 보선 다이나믹스를 50조 원으로 본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약 50조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0조 정도는 돼야 지분 가치를 볼 때 이게 한 11조 원 정도 되고, 글로비스가 한 4조 정도 되고, 대충 얼추 두드려 깨면은 기아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6%의 현대모비 지분을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승계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비스야 상장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주가 올라가겠죠.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50조 이상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통제권이 필요하죠. 집을 다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아니 정의선 회장은 그러면 회장은 그럼 오케이인데, 사실 손정희 입장에서는 BD 지분 9.65%를 3.25억 달러에 넘기면 약간 손해보는, 약간이 아니고 나중에 상장 가치를 생각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자, 그 기사에 따르면 이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요걸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 BD의 지분 가치 9.65%를 3.25억 달러에 풋옵션 행사해서 넘깁니다. 가져가라. 만약에 안 넘겨도 정의선 의장을 가져올 겁니다. 다 가져올 거예요, 아마. 콜옵션 행사에서. 자, 이게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 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그 RAI 인스티튜트라고 그 인공지능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요 연구소 그 소장이 마크 레이버트라고, 이 양반이 원래 보선 다이나믹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고 나가서 다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연구소가 바로 보선 다이나믹스의 사실은 머리 역할을 해요. 오토노머스라든지 나머지 머리 역할을 하는데, 이 연구소를 넘긴답니다. 손정희에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구소를 만들 때 출자한 게, 현대차그룹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냐면 4억 달러가 넘어요. 아니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들인 걸 고작 1억 달러에 넘긴대. 요걸 딱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 그러면은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BD의 지분을 좀 싸게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도 싸게 느낀 느낌이 들어요. 양쪽이 모두 조금 싸게 넘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던가? 이거는 결국은 그들이 서로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BD 지분을 다 가져간 거예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는 지금 오픈 AI라든지 소프트적인 쪽으로 다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결국은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가 맞다면. 그렇죠. 이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 피지컬 AI를 다 가져오고 소프트웨어 AI를 다 가져가고 서로 올인하고 있는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윈윈의 어떤 거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BD 지분을 3억 달러 정도에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돈이 전체 몸값이 그것 때문에 밖에 안 된다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혜택을 조금씩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현대차그룹, 아까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연구소 땡겨오고 또 현찰도 땡겨서 자기가 원하는 AI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선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100% 장악하면서 이쪽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최근 IR 작업 굉장히 많이 하죠. 로드쇼 굉장히 많이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틀라스는 2년 뒤에 북미 쪽부터 자동차 제조 공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연 3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당장은 1차적으로 한 2028년 정도부터는 단순한 운반 작업, 뭐 가지고 오고 이동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2차적으로는 드디어 졸업 작업에 투입한다. 한 2030년 정도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쯤 되면 공장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크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은 보선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를, 몸값을 높이고 또 그걸 통해서 현대차 그룹 전체의 승계 과정을 앞으로 완성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한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